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물의 분화와 식물 형질의 변화에서 분화는 뭐냐 그리고 진화는 뭐냐 상당히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분화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작물이 원래와 다른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현상, 이 말은 A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환경의 변화,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요렇게 약간 생기다가 요렇게 생기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생기고 또 이렇게 그 다음 또 뭐 사각형 비슷하게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분화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A였는데, 아니면 뭐 스몰 A였는데 이렇게 라지 A로 변한다. 이것도 그렇고 B로 또 변한다. 마찬가지죠. 자, 분화는 유전적인 변이가 있고, 그리고 도태, 적응, 그리고 이제 품종으로 변하는데, 유전적인 변이는 뭐냐 하면, 이 유전인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유전자 진이라고 하죠. GN이 유전자가 있으면 이 유전자가 호르몬 또는 나중에 단백질 호르몬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죠? 되는데 결국 이 DNA에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아미노산이 결국은 단백질을 만들고 호르몬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DNA가 뭐 A, T, G, C 이렇게 상보적으로 A, T, G, C, T, A, G, C, C, G 이렇게 상보적으로 이제 결합을 하고 있죠. 어쨌든 얘들이 유전인자가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G가 있었는데 뭐가 변화가 왔다. 뭐 예컨대 T로 변했다. 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변이, 소위 뮤테이션, mutation, 뮤테이션, 돌연 변이가 유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환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엄청난 추위가 왔다. 추위가 오면 A라는 애는 이게 요 상황에서 살아오다가 온도가 20도에서 30도씩만 살다가 갑자기 15도, 10도 이렇게 떨어졌다. 드랍됐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못 산다. 그게 이제 도태가 되는 거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꼬리가 긴 이 파충류가 예를 들어서 있어서, 근데 이게 지나다 보니까 이게 꼬리가 질질 땅에 걸리고 다른 놈들이 와서 잡고 자르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가 없더래. 그래서 여기 또 잘려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길이가 줄어드는 이 도롱뇽 같은 경우, 도마뱀 이런 애들이 이런 예가 되겠지만, 이게 도태가 되는 거죠.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우리 식물에서 보면 이제 벼든 밀이든 보면 가락이 이렇게 원래 재래종 보면 길게 있었어요. 나달 알맹이에 보면 끝에. 그런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의미가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조류, 그러니까 새라든지 설치류 피해를 감수하기 위함이죠. 왜? 여기에 뾰족하고 딱딱하니까 애들이 수염 긴 거 있잖아요. 딱딱한 수염, 뭐 철사로 가정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새들이 못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텍트,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거죠.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니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뭐 인간의 육중에 의해서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는, 또 이것도 하나의 도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적응한다는 말은 그 환경에 맞춰간다. 결국 순환한 거죠. 그래서 이 품종은 고유한 이제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고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죠? 사람이, 그죠? 필요에 의해서, 요거 밥맛도 좋고, 그 다음에 수량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병해충 저항성도 높더라.
그래서 이것은 심자, 재배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품종으로 떼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진화란 건 뭐냐 하면, 분화의 결과 높은 단계로 발달해 가는 과정이다. 그럼 예컨대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원숭이가 있었다, 원숭이가 있었는데, 결국, 사람으로, 변해왔다. 진화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화론에서는 원숭이가 아닌 원숭이류 유인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하여튼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그걸 떠나서 일단 과거에 좀 약한 모습, 좀 안 좋은 모습에서 강한 모습 또는 좋은 모습으로 변해간다. 그게 한마디로 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별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별은 우리의 주식이죠, 그죠?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매일 먹는 주요한 식량이라 해서 주식을 하는데, 별의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자, 옛날에는 키가 이렇게 컸어요. 키가 1m 50cm 에서 180cm, 등근이 200cm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달리겠죠? 근데 이 바람이 줄기가 가늘어요. 다 보니까 비바람 치면은 이렇게 넘어질 건데, 이렇게. 그러면 요걸 도복이라 하는데, 이게 결국은 넘어지니까 새도 와서 먹고, 쥐도 먹고, 여기서 또 적당한 발화 조건이 되니까 이삭이 또 발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일명 수발화, 비비포로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사람이 먹을 게 없더란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역정을 했죠. 키를 얼마만큼? 한 1m 이내로 낮추어라. 줄기를 또 강하게 해라. 해보니까 어때요? 잎이 이렇게 나겠죠? 이삭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 이삭을 정밀하게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1차 지경, 2차 지경이 알맹이가 이렇게 달리겠죠, 그죠? 이게 원래 이삭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비바람이 강해도 거의 견딘다. 그러니까 도복 저항성이 강하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또 이렇게 잎이 쭉 늘어졌어요. 키도 커 보이는데 쭉 이렇게 늘어졌는데, 최근에는 잎이 하늘을 보고 향한다. 상이엽이. 그러니까 이 빛을 받는 소위 수광, 태세, 태도가 좋다는 거죠. 좋으니까 이 빛이 딱 비치면 광합성 양이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당연히 많아지는 거죠. 당연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은 햇빛을 잘 보고 잎이 축 늘어지지 않고 위로 자꾸 줬으니까 바람이 쫙 잘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바람이 아주 잘 통한다는 거죠. 그러면 병해충 발생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에 의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진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게놈이란 말이 나오는데, 게놈은 뭐냐 하면 염색체군을 말합니다. 아까 유전자는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두 개가 상을 이루고 이렇게 군을 이루는 것, 요게 이제 염색체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하라는 사람은 밀교배 잡종의 염색체 수를 유전 연구에서 염색체의 기본 수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배학에서 다루는 것은 염색체 수가, 인간은 얼마입니까? 23N이죠. 그죠? 남성은 이걸로 되어 있죠. 그죠? 우리 남성 할 때는 XY 하고, 그 다음 여성은 X로, 요거는 성염색체입니다. 남자냐 여자냐. 그러니까 요게 나오면은 XX, 그 다음 또 XX, 그죠? Y는 YX니까 순서대로 쓰면 XY, 또 요것도 X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대1로 딱 나온다면은 보면은 여성, 남성 1대1의 비율로 딱 나오죠. 그죠? 요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요게 염색체 우리가 23에 23개인데 N이죠. 그죠? 두 개니까 46개지 실제는. 그래서 이제 성염색체가 그러니까 46이죠. 46에 이제 성염색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면 재배하는 밀의 경우에 분류와 주요 특성을 보면 이제 1립계 립 이 종자가 위에서 보면 하나로 된 거, 양쪽으로 된 두 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죠. 1립계는 뭐냐면 AA 게놈 조성이 A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염색체가 요거는 14개다. 그러니까 배수로 치면 2배체 아까 요렇게 했죠. 그죠? 1배체, 2배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배체고 요것은 특수 지역에만 재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립계 같은 이 1립계 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밀의 분화 과정에 보면 1립계 밀이 AA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4배체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되느냐. 여기서 보면 2배체가 뭐 예를 들어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염색체 수가 14개입니다. 요걸 이제 PB라고 가정하면 요게 이제 조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조인이 되면 요게 이제 4배체가 되고 염색체 수가 몇 개요? 14개니까 28이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배가 이제 되죠. 그래서 요것은 A하고 B하고 해서 AA, BB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4배체에서 잘 보면 여기에서 이제 AA, BB, DD라는 요 계밀이라는 DD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배수체로 하면 여기 4배체 있죠. 그러니까 여기 DD가 2배체잖아요. 그럼 합치면 6배체. 그러니까 염색체 수가 몇 개입니까? 여기 28개. 그죠? 그 다음 여기는 14개가 되겠죠. 그죠? 14개. 왜냐하면은 요거 2배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2배체 또 하면은 6배체가 되는 것도 하니까 그래서 42개의 염색체가 나오는 소위 이제 AABB, DD라고 하는 이런 염색체를 가진 빵밀, 밀 중에 빵을 전용을 하는 그러한 밀 품종이 탄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2립계 위에 설명을 해놨죠. 그죠? 이질 4배체, 엠모밀, 마카로니 밀, 드럼 밀, 이런 애들이 있다. 그죠? 그 다음 티모피계는 AAGG라, 요것은 염색수가 요거 2립계하고 같죠. 그죠? 28개. 요거는 이질, 성질이 다른 이 말입니다. 이질이라는 것은. 동질이라는 것은 같다 이 말이고, 4배체에 티모피밀 있다. 그 다음, 보통계는 일반적인 걸 말하죠. AABBDD 해서 요걸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염색체 수가 42개입니다. 이질 성질이라는 6배체로 되어 있고 총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빵밀, 빵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는 빵을 요즘 많이 먹기는 하지만 대체로 좀 소비량이 서양에 비해서는 적다. 그죠? 하지만 서양은 주식이 뭡니까? 빵이죠. 그죠? 빵에다가 뭐 여러 가지 발라 먹기도 하고 고기 집어넣고 다 그렇죠. 버거, 햄버거라든지 뭐 아침 식빵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실제 우리가 수량을 봤을 때 이 수량을 영어로 하면 yield, 다른 말 하면 굴복하다 뭐 이런 뜻도 되지만 우리가 수량에서는 그 생산에 있어서는 yield 수량입니다. 그리고 교통에 있어서는 양보 이런 뜻도 있죠. 결국 이게 커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품종을
가지고 재배를 하느냐. 예를 들어 수량이 이만큼 나는 거하고 이만큼 나는 거하고 를 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난 A를 갖고 재배한다. B를 갖고 안 한다 말이죠. 그러면 A를 갖고 했을 때는 이만한 유전적으로 보면 이만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배 환경도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가을에 햇볕도 많이 나고 좋았다.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잘 받아서 재배 기술도 좋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만한 수량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따 내 옆집에 가보니까 뭐 자랑을 해서 사는데 좋다 하더라 해서 이 B라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B는 근본적으로 수량이 요만큼밖에 안 나요. 그 A에 뭐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수량이 요 정도죠. 그죠? 유전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환경이 아무리 좋고 재배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요것은 수량이 요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일들은 Y는 요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자, 어떤 품종을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 다음에 재배 기술은 기본적으로 받쳐줘 주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환경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수량의 그 모식도, 삼각형은 여기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환경에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온도가 있지 않을까요? 온도, 그죠? 템퍼러처. 그 다음에 라이트, 빛이 있겠죠? 빛. 그 다음에 또 수분에 관계된 거, 그죠? 수분, 강우량 다 여기에 포함시키자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바람이 있겠죠. 바람은 산들바람이 있고 그 다음 태풍이 있고 있겠죠. 단적인 예로 이렇게 작물이 자란다 가정하면 빛이 초당을 합니다. 세크. 초당 한 2, 3m 산들 부는 바람이죠. 아주 작물 생육에 좋겠죠. 그죠? 어린이 잠자기에도 아주 좋은 바람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여볼까요? 20, 30m 초당 바람이 분다. 이거는 폭풍입니다. 폭풍. 아주 태풍이죠. 거대한 바람입니다. 여기 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는 바람은 없다마는 두 배를 해볼까요? 40에서 60m per 초당. 이거는요, 완전히 태풍 중에 최상급 태풍입니다. 이 정도 불어버리면요, 그 마을, 집이고 싹, 다, 옛날 집 같은데, 초가집 같은 건 다 날려갈 정도입니다. 20, 30m도 강한데,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적정하게 불어줘야 된대. 적정하게 불면은 아주 작물 생육에 좋다. 그러나 강하면 문제다. 또 없으면 더 문제다 하는 거죠.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물이 이렇게 자라는데 잎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슬방울도 맺힐 것이고 광합성을 통해서 CO2도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고 잎에 한데 산소는 또 빠져나와야 되고 한데 어때요? 바람이 안 불고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밀어내고 흡입하는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병해충도 많이 발생하고 여기 수분도 그대로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온도는 우리가 온도에서 최고 온도, 최적 온도, 최저 온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최적은 어떤 작물이 생육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온도고 최고 온도는 이 이상, 이 한계치죠. 한계치 이상 높아지면은 작물의 생육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그게 최고 온도고 최저 온도는 이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 작물 생육이 치명상을 입는다. 최고 온도처럼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를 말을 한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분이라고 하는데 수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비도 있죠. 그죠? 겨울에는 눈도 있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서리도 있죠. 그죠? 예. 겨울에도 뭐 서리가 내립니다만 서리 이런 애들 그러니까 비일 것이냐 눈일 것이냐 서리일 것이냐 아침 이슬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결국은 수분이다. 그리고 토양 속에는 지하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이 흐르고 있다. 물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위로 물이 올라옵니다. 그죠? 물이 공급되고 있다. 물론 지하 수위 토양 속에 수분이 없으면 이 공급이 안 되겠죠. 그죠? 특히 이제 모래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못 올라옵니다. 수분이 많으면 올라오겠지만 그래서 물은 항시 여러분들이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물이다. 물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빛에 관해서 소위 라이트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 요 빛이죠. 전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좋겠죠. 빛을 보면 이 빛은 가만히 여러분들 보세요. 여름에 선글라시스 쓰죠. 그죠? 그레시스 왜 씁니까? 강한 햇빛을 막기 위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결국 태양에서 오는 빛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죠. 근데 겨울에 선글라스 잘 낍니까? 잘 안 끼죠. 왜? 빛이 약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작물 생육에 적합한 빛의 종류는 뭐고 그 빛은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는 햇빛에서 오는 빛 중에 여러분들이 UV, 울트라바이올렛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외선입니다. 그죠? 자외선이 오는데 얘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뭐 이렇게 바르고 하죠. 그죠? 그 바로 인접해 있는 그것보다 조금 빛의 세기가 약한 우리 눈에 보이는 발전호초 파랑보 이것을 가시광선 이렇게 말합니다. 비주얼 라이트 이렇게 하죠. 볼 수 있는 광. 그 다음에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적외선, 뭐 원적외선, 건적외선 사초, 그죠? 건강에 좋다. 쭉 하면 또 라디오파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라디오파는 인체에 무해하다, 그죠? 해가 없다. 그래서 라디오를 많이 들어도 되는데, 건강검진할 때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죠. 엑스레이 판은 이쪽에 있어요. 아주 자외선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강하죠. 그러니까 위험하다. 하여튼 광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번 시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작물 수량의 삼각형에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언제 봅니까?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